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중에 가장 설레는 바로 로이어스 데이입니다. 네, 짝짝짝.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14기, 2022년 로스쿨 14기로 입학 예정이신 분들에게 제가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행학습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진장 설레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한 지 올해로 횟수로 7년 차, 내년이면 횟수로 8년 차가 되고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2015년인데요. 그때 메갈로이어스도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 한 명에게 부여된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해주십시오. 자, 바로 여러분들 민법 선행학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 예정자들이 입학 전에 민법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서 로스쿨에서도 성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한 법조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근데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직결됩니다. 거의 직결돼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변호사 시험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의 어떤 입문자 그리고 재학생용 강의가 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변호사 시험 강의에 대한 요청이 한 2년 만에 왔고 실제로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1년 중에 변호사 시험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수강생도 뭐 물리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설명회를 찍으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리고 가장 오래 했던 것이 바로 입문 강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법조 후배가 되실 여러분들을 후배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예, 좋든 싫든 이 법조계에 발을 들이신 여러분들을 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쌓인 노하우, 선행학습 노하우로 제 이름을 걸고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예의 바르게 상세히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렇게 그냥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면 올해 특히 성과가 많았고요. 변호사 시험 전국 수석을 하신 친구가 있어서 제 수강생 중에 제가 바로 모셔와서 바로 제 영상 앞에서 키 큰 남학생이셨죠? 예, 여러분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것 같고 또 여러분 바로 윗기수 13기 중에 본인 학교에서 상위 3%에 들고 민사법 전체 전부 A+ 받은 그런 또 여학생도 한 분 계셔서 모셨습니다.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그 외에도 본인 로스쿨에서 뭐 1등을 했다든지 민사법 1등을 했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늘 많이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수석했던 친구는 그냥 뭐 제 강의를 몇 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해서 그 인트로, 베이직 그리고 디벨롭 등등 3년 내내 제 민사법 강의를 들었고 특히 이제 1학년 때 많이 들어서 민법을 1학년 때 끝내고 2, 3학년 때 다른 과목에 집중해서 전국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마 그 친구가 늘 이야기 인터뷰나 이럴 때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뜻깊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다른 그 수석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바로 14기에도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급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오늘이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 12월 3일인데요. 바로 내일 12월 4일 토요일에 제가 실시간으로 오후 3시에 다른 선배 이 국내 1위 로펌 선배는 아까 말했던 선배보다 한 기수 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변시를 본 이분은 또 여학생이고 지금은 여학생이 아니라 여성 변호사님이시네요. 자, 뭐 차석에 준하는 성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현재 1위 로펌에 있고 또 이 학생도 똑같아요. 입학 전부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저의 민법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잘 활용했던 성공했던 케이스라서 이 친구를 옆에 모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유튜버도 아닌데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요거는 실시간이다 보니까 한번 지나면 돌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처럼 바로 내일 다시 없을 기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로이어스테이 설명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죠. 내일 유튜브 간담회에 대해서도 문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뭐 링크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전체 중요한 일정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이건 일정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이 두 영상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노하우가 있고 또 매년 제가 이제 그냥 강의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강의를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이 그 변호사 시험 로스쿨 강의를 제일 많이 한다고 많이 하고 연구도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신입생, 재학생, 재수생들과 1대1 상담을 합니다. 꽤 많은 숫자와.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막 입학하는 여러분이 앞에 있으면은 정말 박찬호처럼 귀에서 나중에 피나요. 막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아요. 뭐 며칠 밤 동안 새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이번 설명회 영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배들 영상 꼭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조감사 변호사님이나 강성미 변호사님도 여러분들의 그 로스쿨 선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이야기도 또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산을 시켰지요. 그래서 11월 9일에 지금 오픈돼서 이거는 메갈로이어스 홈페이지에 정현석 교수 홈에 그 무료 특강 탭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 교수홈으로 들어오면 메갈로이어스에서 팝업이 떠요 지금. 그러면은 신입생용 겨울 강좌 가이드라고 1시간이 좀 안 되는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개강한 인트로 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유료 강의인데 이 강의는 아마 베이직 현장 강의 수강생들은 그냥 무료로 줄 거고 또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아마 이 강좌를 뭐 거의 무료나 뭐 50% 할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강사라서 진짜로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강의를 꼭 듣지 않아도 결제를 하지 않아도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게 한 50분 정도 되는데 이 두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나눠놨어요. 그럼 이제 오늘 것들은 이 두 개를 빼고 이 두 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기는 나머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로이어스데이고 민법 선행학습 성공 전략인데 여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두 선배의 영상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간담회고요. 또 12월 18일은 이거는 전체 오픈 행사가 아니고 베이직 현장 수강생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일주일쯤 됐을 때 죽고 싶을 때 민법 선행이 이런 거였어.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와서 힘내라. 나도 그때 죽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 하는 멘토링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 일시는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뭐 수강생들한테는 안내가 나갈 거니까 이거 뭐 외부 공개 행사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자 그런데 제가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세 군데 몰아놨다, 이렇게 나눠놨다 그랬죠.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또 그것들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 선행학습의 모든 노하우는 어디에 담았을까요? 당연히 강의에 담았습니다. 제가 베이직 강의를 하기 전에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하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걸 제가 딱 다 하나 해놓고 베이직 강의 개강하고는 자 이제 강의 들어 열심히 난 내용 준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제 강의의 좀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강의는 거대한 하나의 노하우 내지는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되긴 해요. 지금 제 얘기를. 근데 완전히 와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을 안 배웠는데 지금. 그런데 베이직 강의를 배울 때 노하우를 붙여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직 강의에서 멘토링이나 노하우를 모든 내용에 끼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점점점.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점.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제 시험을 풀 때는 엄청나게 혼동에 빠져서 실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뭐 모든 강의들이 뭐 노하우가 다 들어있겠죠. 뭐 그렇지만 특히나 어떤 신입생을 위한 우리 법린이 난 법을 하나도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매 시에 그 내용을 넣어드린다는 거죠. 노하우를. 근데 사실은 말이 그렇지 신입생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재학생분들이 또 많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베이직 강의가 사실 14기 입학 예정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강의인데 지금 이미 13기 이상 재학생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현장 강의에. 그게 기본적인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뤄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는 신입생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내용 하나하나에 노하우를 넣어주는 거. 근데 그게 제 학생들한테 너무 기묘한 거예요. 아주 뭐 극상위권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뭐 중상위권, 중위권, 특히 중하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내용에 담겨 있는 각각의 노하우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기말고사가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근데 지금 11월에 지금 제가 이거 11월에 찍고 있어요. 11월에 이미 지금 강의가 많이 몇십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신입생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또 신입생분들은 인강을 많이 또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신촌까지 와가지고 난 듣기 싫다 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현강의 효과가 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강이 만약에 듣고 싶은 신입생이 많아지면은 또 약간의 자리가 없거나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매년 뭐 재학생분들은 일부가 들어오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노하우는 사실 강의의 내용에 붙여서 드려요.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면은 노하우는 그냥 생겨요. 단 개강을 딱 하고 나서는 너무나 하드 트레이닝이고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건지 알아야 될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 오늘 저의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그 후에 좀 기묘하게 빨리 보셨으면 하는 영상은 이겁니다. 신입생 강좌 가이드를 좀 들어주시는 게 실제로 어떻게 베이직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니까. 자,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제 베이직 강의를 들으면 녹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요. 겨울 강좌 가이드도 베이직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짧게 요약을 해드릴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조 인생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법조 인생을 3개로 나눴어요. 뭐로 나눴을까요? 로스쿨 3기, 로스쿨 3년, 그 다음에 법조 인생 뭐 전기, 법조 인생 후기 뭐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3개월과 3년과 30년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조 인생 30년을 결정하는 게 로스쿨 3년이다. 이건 여러분 이미 뭐 느끼신 건 아니겠지만 많이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로스쿨 3년에서 여러분이 보였던 성적 그리고 변호사 시험 성적 합격 여부는 뭐 당연한 거고 합격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30년 인생 혹은 뭐 나이에 따라서 뭐 20년일 수도 있고 35년일 수도 있겠지만 첫 발을 내딛는 곳 로클럭일 수도 있고 3대 빅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사무소일 수도 있고 사회운동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기본적으로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긴 인생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다이나믹한 역동성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시작이 어디서 되는지는 뭐 요즘은 변호사를 하다가도 판사를 하긴 하지만 뭐 일부 소수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판사의 꿈이 있다면 로컬락으로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지간히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어지간히 해서는 선택권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입학 전 선행 3개월이 로스쿨 3년을 결정한다. 저는요, 이 두 개의 이네비터블 중에 갑자기 타노스 생각나는데, 그죠?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전자, 입학 전 선행 3개월을 어떻게 하는지가 로스쿨 3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심오한데 그거를 다 보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여러분의 성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3년이. 정말 모두에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그리고 이 과목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거대한 하나의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단한 조형물. 근데 이걸 만들려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 데서 혼자 레고 만들듯이 정말 집중해서 어디까지 했더라? 나 여기까지 했네. 여러분 왜 정교하고 긴 작업을 할 때 그런 거 공감하실 때 있지 않나요? 중간에 끊기고 어디 갔다 오면은 다시 뭘 해야 되는. 근데 그게 매우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 간단한 작업을 하다가도 끊기면 그 데미지가 있잖아요.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이게 정말 골든 찬스라는 거죠. 입학 전 3개월. 이때 여러분이 모든 정말 과몰입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식으로 보내셔야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 3년 동안은 그나마 방학이 있는데 방학도 짧을 뿐더러 3개월보단 짧을 뿐더러 인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3개월의 주인공은 민법이거든요. 이건 형법 강사, 공법 강사한테 물어봐도 주인공이 민법이에요. 왜냐하면 1학년 여름방학에는 민사소송법이나 회사법을 봐야 될 수가 있고요. 1학년 마치는 겨울방학에는 형사법을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나중에 다 들으실 겁니다. 형사재판 실무라든지. 그래서 입학 전 3개월이 민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2번을 봐야 되는데 이게 로스쿨 3년 동안 민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양이 많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수강생들 중에는 이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좀 잘못 들어서서 1학기를 망치고 여름에 와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A테마 강의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어떤 우리의 재활 다시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서 바로 아주 가까운 학교인데 이 학원에서 전체 1등을 했습니다. 2학기에. 1학기에는 중하였고요. 2학기에는 전체 1등을 했어요. 올해 변시 보는 학생인데 2년 전에 그랬었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제가 사례를 알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입학 전에 잘했던 친구들이 계속 잘한다. 입학 전에 끝낸 친구들이. 이 얘기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 그리고 이 2번 주제가요. 제가 아까 맨 앞에 소개했던 것 중에 인트로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학, 규정을 배우는 거야. 근데 규정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죠? 모든 실생활을 써놓을 수가 없죠. 법전에. 해석이 나와요. 그럼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싸움이 교수들끼리 싸우고 젖잘싸 이러면서 의문의 일패 이러면서 집에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뭐 정신승리 뭐 이러면서. 그럴 수가 없는 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법학의 숙명이에요. 모든 과목들이 나름의 그게 있겠지만 법학도 순수 이론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법학이 만들어진 건 법 규정 때문이고요. 이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생길 거고요. 실제로 해결될 때 필요한 거다 보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많이 싸워도 결국은 저도 실무가라서 약간 좀 팔이 그쪽으로 굽는지 모르겠지만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이 내놓는 해석이 1등 관심사고요. 그중에 3심제 하의 최고 유권 해석 기관, 최상급 단위인 대법원의 해석이 그냥 정답이에요. 뭐 대법원의 판례도 세월이 바뀌고 법리가 바뀌면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아주 흔한 일도 아니고요. 법학은 속성이 보수적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학문을 할 거면 이 실무를 할 거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실무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선적 기준은 방금 말한 주관적인 학설 대립과 객관적인 법조문 판례가 있으나 객관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요.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전부이고요. 그 중에서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죠. 여러분 입학하고 법학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의 80% 이상이 뭐라 그러던가요? 대법원 판례라고 하죠. 그죠? 이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느낄 거니까 수업을 해보면. 자, 그런데요. 팁 하나만 얹을게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학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조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 앞 페이지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혹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조문, 학설 대립, 그리고 판례.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어요? 법조문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면 판례만 공부하기 지치다 보면 나중에 법조문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오고요. 우리가 정주행은 가능한데 역주행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심오하고 심화된 논의들을 다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를 다시 공부하는 거는 약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전에 저는 다른 강의보다는 조금 조문의 중요성을 수업 시간에 녹여내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뭐 법조문을 더 열심히 본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학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트로 강의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럼 로스쿨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분 로스쿨 들어가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오하고 깊고 방대한데 3년 동안 과목 수가 많아서 교수님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의 능력과 열정과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실제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을 보통 평균 한 4, 5년 준비하고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2년을 다니는 걸 3년에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시간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없고 못하는 사람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진행 속도 첫날부터 정말 스피디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그냥 나갈만한데? 들을만한데? 예, 그런 교수님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선배들 물어보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 때 야, 얘들아 진도 너무 못 나갔다. 막 날림으로 나가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빨리 나가는 게 고마워요. 오히려. 그래서 시험 범위도요. 여러분에게 수업했던 데서만 내는 게 원칙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수업하지 않은 데서 시험이 나오는 선이 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자주 있는 사건인데요. 1학년 1학기가 채권법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물권법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그 학교는 채권법, 그리고 2학기도 아니고 1학기, 꼬꼬마들 처음 공부하는데 채권법이나 계약법에 관한 수업을 한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에 물권법을 내신 거예요. 배우지 않은 다른 영역을 아예. 근데 더 웃긴 건 그 문제 그냥 하나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애들도 모를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번 사례 문제는 어떤 방의 문을 열어서 이쪽 방으로 갈까? 문이 두 개인데 일로 가고 이 방에서 또 문이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권법이 보통 사례 문제를 풀 때 먼저 해결돼야 되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의를 모르면 뒤에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딴 애들도 그러지 않냐? 아니요. 선행학습할 때 물권법까지 다 보고 들어간 학생들이 점점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학교가 1학기에 물권이 없다고 입학 전에 물권법을 안 보고 들어가는 학생이 당연히 있는데 제 어떤 체감상으로는 그거를 보고 들어간 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원 강의실을 보면은 한 150명 있다고 치면 뭐 학생들이 뒤로 가면 좀 줄어들어요. 출석률이 뭐 인강으로 듣는 건지 집에 가서 모르지 조금은 줄어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가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권법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근데 1학기에 물권법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있지만 다수의 학교는 1학기에 물권법이 없어요. 근데 그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입학 전에 모든 거를 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한테 따질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거 안 가르쳐주고 물권법 내면은 우리 계약 채권법인데 이거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림 보니까 떠오르죠? 그럼 자네가 물권법을 내가 아무리 1학기에 물권법이 없지만 물권법을 안 보고 입학한 건 말이 되고 우리 학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네하고 나 사이에는 물권 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따로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여러분이 전체, 민법이라고 하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답답하고 힘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민법 선행이겠죠. 그런데 아주 구체화된 노하우 들어가기 전에 민법 선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약속, 대원칙 두 개를 알려드리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얘기한 거랑 관련이 있죠. 민법 커리큘럼 전체를 완전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완강, 완독.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1회독 베이직 강의로 6주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인강으로 들으면서 난 좀 더 하드 트레이닝이야. 5주 안에 끝낼 거야. 뭐 그래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천천히 볼 거야. 7주 안에 끝낼 거야. 뭐 그거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짧은 2주, 3주 동안 민법을 공부한다? 그걸로 입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6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난 천천히 보고 싶어. 난 한 8주? 난 한 10주 동안 보려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가져서 10주를 보는 게 아니라 6주 안에 끝내려고 봤는데 보통 인강을 들으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인강의 단점은 이제 밀린다는 거거든요. 형강은 이제 멱살 잡고 제가 끌고 가니까 가는데 인강은 또 장점이 자기 공부 스타일에 완전히 맞출 수가 있는 게 또 엄청난 장점이지만 반대로 밀려서 이거를 6주가 뭐 10주가 되고 이러면은 효과가 완전히 반감합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직 개강일 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인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강분들한테도 인강러 분들한테도 주의점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2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3주짜리 2회독을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그간의 모든 노하우를 모아서 신입생이 1회독 베이직 강의를 듣고 2회독으로 들으면 가장 좋은 강의가 뭘까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배들의 디벨롭 강의를 정말
숨 차올라서 죽을 것 같으면서 듣고 버텼는데 그걸 없애고 신입생용 2회독 강의 케이스 민법 사례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재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학생이 많이 들어왔는데 베이직 강의도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중간에 좀 막아놓고 신입생이 들을 수 있는 TO를 남겨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법조문과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습득을 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민법을 접해보시면 정말 민법은 일종의 오류의 학문이라서 정말 많은 오류들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인트로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왜 법학이 오류의 학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하신다면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선행을 열심히 해서 성능을 느끼시는 상황이 충분히 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민법 선행학습 성공 전략입니다. 5대 원칙인데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베이직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직 강의를 뭐 설령 듣지 않으셔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설령 듣지 않으시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조하면 될 텐데요. 오늘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답 공개했어. 첫 번째 원칙은 ASAP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50일 동안 공부한 친구가 있고요. 하루에 허니제이는 4시간씩 50일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키는 8시간씩 20일을 공부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공부 끝난 날 모여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예. 얘는 200시간, 얘는 160시간인데 아까 살짝 정답이 나왔지만 아이키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씩 단기에 몰아쳐야 체계가 완성됩니다. 아까 제가 방학 때나 입학 전이 절호의 골든 찬스다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학기 중에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짬을 내서 보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 선배들이 멘토링 시간에 학기 중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2차적인 거예요. 입학 전에 그걸 완전히 체계를 완성해 놓은 사람들이 그 데일리 스터디도 더 잘합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법학의 특징인데요. 쟁점들이 수진과 수평으로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베이직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하시고 여기서 짧게 명제로만 말씀드리자면 단원들과 쟁점들 사이의 연결과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법학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강약 조절인데요. 이건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지금은 없는 게 제가 할 거거든요. 예, 그냥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제가 강약 조절에 사활을 거는 강사라서 강약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강 때문이겠어요? 약 때문이겠어요? 강 때문이겠죠? 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매우 열심히. 어떤 거는 한 페이지를 20분 동안 보셔야 되고 어떤 건 한 페이지를 20초 동안 봐야 돼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약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면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 넘겨주시는 차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민법 고수가 되는 마지막 정말 길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특정 쟁점에서 스스로 최선순위 판례를 꼽아내는 것. 요거는 강의 안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용과 결합된 노하우라고. 내용을 준 다음에 다음날 딱 제시를 하면서 스스로 꼽는 연습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사례 문제를 딱 주면서 이걸 스스로 꼽지 않으면 사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제 강의 들으실 분들은 요거 좀 기대하고 계세요. 저거 정변이 얘기한다 그랬어. 특정 쟁점에서 최선순위 판례를 스스로 꼽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위치 확인입니다. 요것도요,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괜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공부 끝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나무만 열심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다만 가끔 나무의 주변은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례 점검입니다. 어찌 보면 이 4가지 혹은 5가지 제가 예전에는 위치 확인이 없었는데 5가지로 만들어 봤고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러분이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노란색이 데일리죠.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하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인데요. 민법은 본인이 이상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열성적으로 이상한 길, 좋은 길을 설명하지만 스스로 느껴야 되다 보니까 매일 데일리로
테스트, 제 교재가 이름이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부교재죠. 근데 거의 주교재 수준의 교재고요. 매일매일 스스로 외웠는지, 왜 외워야 되는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나는 논리적인지를 매일, 절대적으로 매일, 이틀에 한 번 안 되고 하루에 2번 좋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 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데일리 테스트를 풀어오라고 하고 같이 풀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뭐 신입생 강좌 가이드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신입생들을 위한 강의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일명 IBC인데요. 인트로 강의 민법 선행의 정석은 인강 전용 강의고 지금 이미 올라가 있고 3회짜리 베이직이라는 메인 강의를 듣기 위한 워밍업 코스입니다. 가능하면 베이직을 듣기 전에 꼭 듣고 오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도저히 본인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생략을 하고 베이직 강의 12월 13일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면 돼요. 12월 13일부터 개강하는 베이직 강의가 메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34회고요. 본격적인 민법 선행학습의 모든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의 홈페이지에 뭡니까? 신입생용 강좌 가이드 무료 특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지금은 약간의 일정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째 강의가 2회독 강의입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머릿말이 있고요. 민법 진도별 사례 특강인데 아주 쉬운 사례부터 어려운 사례까지를 전부 같이 풀어드리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크게 추천해드리는 강의가 될 텐데요. 여기서 신입생분들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베이직 강의가 끝난 상황에서 2회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올라가 있는 인트로 신입생용 강좌 가이드를 들으시면 되는데 하나는 베이직 강의를 다시 듣는 거, 2번째는 이 강의를 듣는 거, 3번째는 그냥 아무 강의도 안 듣고 혼자 복습하는 거. 이 3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셋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베이직 강의를 현장 강의로 들으실 경우에 4월 말까지 이 베이직 강의를 한 번을 더 들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4월 말까지 들을 게 아니라 입학 전에 이제 이때 1월 24일에 이제 케이스 강의를 안 들을 거면 이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거는 또 돈도 안 들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지만 이 강의까지 들으면 좀 더 확실하게 상위권으로 가는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강의 시작하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주교재 얘기도 있고 한데 이미 지금 신입생용 강좌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제가 좀 비켜날까요? 예, 제가 좀 잘리더라도 MBTI 얘기까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사진 찍으셨어요 방금? 네, 찍으셨다고 치고 그 다음 케이스 강의 역시 신입생용 강좌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학원에서 좀 소개해달라는 이벤트라서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가장 추천했던 베이직과 케이스 강의를 듣게 되면 뭐 15% 할인인데 뭐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 한번 좀 사진 찍고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네, 뭐 제가 뭔지도 몰라요. 메가 로스쿨 종합반 친구들 뭐 추가 할인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대요. 네, 넘어갈게요. 자, 신입생 가이드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해놨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로스쿨에서는 정말 노력이 많이 배신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부모가 아니니까 등짝 슬래시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미 부모님한테 또 등짝 슬래시 맞을 나이도 지났죠. 아닌가요? 어제도 맞았나요? 자, 어쨌든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랬구나, 뭐 술 한잔 뭐 이럴 수 있는데 로스쿨에서 노력을 한 사람이 배신을 당하는 게 가장 문제죠.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얼마나 좌절감 크겠어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결국 로스쿨에서는요. 똑똑한 노력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노력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노력은 말이 쉽지 정말 매우 정교한 방법론이 요구가 되고요. 특히나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무런 방법도 모르고 계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러면은 한 6개월 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죠? 네. 여름부터.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또 제 Q&A 게시판에 이미 14기 입학 예정자가 질문 올렸더라고요. 저 지금 10월인데 미리 좀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은가요? 그래서 뭐 답은 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12월 13일부터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요. 미리 일찍 하는 것보다 12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6주간의 베이직 강의를 버텨내는 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까지 차라리 놀다 오는 게 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그때 6주 동안 정말 투입을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완강이 필요합니다. 완독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출발하는 입학 직전에 한 턴을 완성하는 게 선행학습인데 뭐 2턴, 3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한 턴이라는 것의 말이 충분한 시간 투자와 꼼꼼한 매일매일 매 순간의 고민을 통해서 방법을 배워서 같이 결합을 시켜야 한 턴이 완성되는 거지. 그냥 오늘도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빠지지 않았다. 집에 가서 책을 읽었다. 어렵다. 끝. 이렇게 해서는 제가 말하는 한 턴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입학을 해서. 제 수업을 듣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제가 주는 지식만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강의가 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공부의 방법을 항상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내용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험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시작했던 것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내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문 강의입니다. 네, 그런 인문 강의를 통해서 14기 입학 예정인 분들에게 제가 메갈로이어스와 함께 성공적인 선행학습과 더 나아가 로스쿨 성공적인 법조 인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 뵙고요. 내일 실시간 Q&A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